현재 어느 늦은 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서 뭐 할 건데? 그나마 사람 대접해주는 건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얘기지. 지금은 여기서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남의 장례식 회방 놓지 말고 당장 돌아가.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나도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지만 어머님 마지막 모습은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온 거니까 시비 걸지 마. 나도 내 할 일 끝나면 바로 돌아갈 거야. 붙잡아도 눌러앉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머님이 동서를 이뻐했던 건 알지만 이미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고 가족들만 있어도 충분한 자리에 오면 어떡해. 동서도 알다시피 도련님 재혼하신 지가 언젠데 새 동서가 얼마나 껄끄러울진 생각 안 한 거야? 맞아요. 가뜩이나 우리 오빠랑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돌아가셔서 세훈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언니까지 와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여기서 뭘 하겠다고. 내 마음은 고맙게 받을 테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 저는 괜찮아요, 형님. 아가씨도 그만하시고요. 어머님께서 지혜 씨를 많이 아끼셨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마지막이니까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셨겠죠. 인사만 마치면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형님이랑 아가씨가 좀 기다려주세요. 잘 왔어요.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어머님 대신 감사드려요.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평안하시도록 잘 인사드려주시고 돌아가세요. 그럼. 재수씨는 이혼하고 나서 얼굴이 더 피셨네. 진수가 환해지셨어. 우리 엄마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못 보고 가셔서 참 내가 다 아쉽네. 재수씨, 일단 왔으니까 엄마한테 인사부터 드려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그렇게 인사하고 싶으면 그냥 속으로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되지. 뭘 빼먹을 게 있다고 남의 가족 장례식까지 찾아와.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재수씨는 무슨 재수씨. 형수도 동서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이름 불러요. 형이랑 형수가 이럴수록 정미가 더 불편해하잖아요. 자리 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엄만 내 와이프가 도망가는 거냐고. 이쯤 했으면 엄마도 너 온 거 다 알았을 테니까 그만 가라. 괜히 사람 더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실례합니다. 저 혹시 서지혜 씨 되시나요? 돌아가신 임순자님 며느리 되시는. 당신은 또 뭐야? 뭔데 얘한테 며느리냐고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눈이 발에 달렸어. 자식이라고 형이랑 나 이렇게 둘 뿐인데 아까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며느리란 걸 몰라서 얘한테 물어봐. 또 우리 엄마 장례식 깽판 치려고 사람까지 구해왔냐? 하긴 네가 이렇게 얌전히 인사만 드리려고 올 리가 없지. 다른 조문객들 때문에 꼭 참고 있으니까 그만 심기 건드리고 저 사람 데리고 여기서 꺼져. 내가 니네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깽판을 치겠어. 다들 불편해하는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되니? 내가 뭐라도 할까봐 그렇게 불안해? 그러게 좀 사람답게 살지 그랬어. 조강지쳐 버리고 아픈 엄마는 나물나라 하면서 딴 년이랑 바람 피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무서워서 이래?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해줘서 이렇게 재혼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네 와이프가 불안해하든 어쩌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나한테 더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언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기 싫은 사람이 안 왔으면 됐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어머머, 그래, 동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이 된 사람한테 2년 전이었는 좀 아니지. 말은 이미 지난 일이라 하면서 아직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그래도 예의는 갖춰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듣고 계시잖아. 그리고 그쪽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허튼 생각하지 말고 얼른 동서 데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저 다들 오해가 있으시나 본데 저는 서지혜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냥 고 임순자 씨 유언을 전해드리기 온 변호사 최준수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최 변호사라고 부르세요. 아유, 이런 귀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저희 가족들을 대신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행색으로 보나 느껴지는 아우라로 보나 행패 부릴 사람으론 전혀 안 보여서 의아했거든요. 변호사님이면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수정아 뭐하니? 얼른 가서 네 와이프 데려와라. 엄마가 유언 남기셨다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들어야지. 변호사님은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당신은 변호사님 식사 좀 차려드리고. 아닙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먹긴 좀 그렇고 그냥 물만 주세요. 마시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 가족분들 다 모이시면 그때 고 임순자님의 유언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들었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셔서 가족들끼리 들어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아닌 사람은 좀 가지 그래. 남의 엄마 유언 훔쳐듣지 말고. 어차피 유언에 네 얘긴 단 한 줄도 없을 테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여기서 나가. 아, 그게 말입니다. 고 임순자님께서 꼭 서지혜 씨가 장례식장에 오실 거니 그분이 계신 걸 확인하고 유언을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서지혜 씨도 같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지혜 씨도 고 임순자님께서 장례식장에 와달라는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런 약속 하신 적 있죠? 그러니 가실 때 가시더라도 유언은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어머님, 이미 이혼해서 나간 전 며느리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참. 그렇게 옆에 끼고 이부하시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차별을 하신다니까.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유언 듣고 가 동서. 어머님이 동서한테 장례식장에 꼭 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뭐라도 남기실 말씀이 있으셨나 보지. 동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님 사랑이란 사랑은 혼자 다 받아서 좋겠네. 하여튼간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정이 안 갔는데 나 널 어쩌라는 거야? 당신 왜 자꾸 불평불만이야. 변호사님 뵙게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엄마 유언을 가지고 오신 분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리고 수정이가 호칭 똑바로 하라는 건 어디로 들었어? 아기야, 이제 새로운 재수씨가 있으니까 재수씨라고 호칭 부르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지혜씨라고 불러도 괜찮죠? 뭐 피차 불편한 상황은 만들지 말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뵙는데도 참 다들 그대로네요. 재수씨라 하시든 이름을 부르시든 네,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어차피 유언 듣고 나면 더 이상 볼 일도 없는데요, 뭐. 변호사님, 이제 모든 가족들 다 모였어요. 여기서 방해꾼 취급 받으면서 더 머무르기도 싫고 어머님께 인사도 드렸으니 빨리 어머님 유언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 임순자님의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 전 어느 날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째. 맘 같아선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데 동서도 알다시피 애들이 한창 예민할 시기라 이해하지? 동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나마 편할 거야. 내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아프시기 전에도 동서 많이 이뻐하셨잖아. 그래서인지 치매로 정신 오락가락 하셔도 동서만 찾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도 나보다 동서가 옆에 있어주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어차피 요즘에 간병인 학대에 뭐에 난리라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계속 불안했었거든요. 저도 제가 어머님 모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간병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언니 몸도 생각하면서 하세요. 다른 병도 아니고 치매라는 병은 호전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는 무서운 병이란 거 잘 알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서 꼴랑 하룻밤 자는데도 이불에 소변을 몇 번을 두신 건지. 참 나나 오빠한테 늘 엄한 모습만 보였었는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자식을 키우니까 똥오줌 같은 건 봐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라 그랬던 거지. 엄마 건 좀. 이불 빨래하면서 몇 번이고 구역질 올라오는 거 참았다니까요. 어머, 아가씨도요? 내가 그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 이번에야 깨달았잖아요. 비위라도 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머님이 흘리는 침 닦을 때도 냄새 때문에 힘들어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진 잘 알겠는데 어차피 저도 맘 편하게 제가 모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아가씨나 형님이 어머님 모실 일 없을 거예요. 그럼 된 거죠? 어머님이 아무리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데도 저희가 하는 말들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자식들한테 어머셨지만 그만큼 속으로 많이 아껴주시고 이뻐해 주셨다는 거 다들 잘 알면서 어떻게 어머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들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아시는 게 더 괴롭고 속상하실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뭘 했다고. 난 그냥 동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는데. 누가 들으면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욕하는 줄 알겠네. 참. 그러게. 우리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엄마가 아파서 언니도 많이 슬프고 괴롭겠지만 친자식인 저보다 마음 아프겠어요. 저랑 오빠도 곁으로 표현하지 않고 덤덤하려고 애쓰는데 언니만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언니가 예민한 건 알겠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 꼬아서 들어버리면
우리도 기분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해요. 아우, 참, 이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누가 아파버리면 모든 가족들이 다 예민해져서 큰 소리 나지 않아도 될 일들도 다 싸울 기세로 달려드니 원. 그래, 동서 말대로 바로 옆방에 어머님 계시니까 더 소란 피우지 말자. 아가씨도 흥분 가라앉혀요. 그나저나 집안 남자들은 다 어딜 간 거야? 오늘 어머님 모시고 온다는 거 다들 알면서 어딜 갔길래 코빼기도 안 보여? 아, 뭐 우리 애들 아빠는 출장 가서 그렇다 치지만 도련님은 주말에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집에 없어? 아, 원래는 주말에 출근 안 하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잠깐 가야 된다 그랬어요. 좀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럼 됐네. 언니만 무슨 효녀인 것처럼 우린 무슨 말을 해도 아픈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자식 취급하기 바쁜데 우리가 뭐하러 여기 더 머물러 있어요. 언니랑 오빠가 모신다고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둘이 얘기해서 앞으로 잘 모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나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자식된 돌이 내야지. 아,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언니, 우리 엄마 재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마저도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한테 나눠주면 며느리들한테 줄어지는 건 얼마 되지도 않을 거니까 재산이 탐나서 이러는 거라면 애시당초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씨, 저를 대체 뭘로 보고... 제가 재산에 욕심이 나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아니라 아가씨랑 형님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시나 본데 전 아니에요. 재산이 탐났으면 어머님이 아프시기 전부터 어떻게 해서든 알랑방구 끼면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했겠죠. 아가씨처럼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저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아프시지 않게 잘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시자고 한 거였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끝까지 자기만 착하고 효심 깊다는 건지 뭔지. 아무튼 난 할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만 갈게요. 언니가 정말 재산이 탐이 나서 이런 쇼를 벌이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엄마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그렇게 억울하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 잘 모셔요. 그럼. 아, 이러려고 온 거 아니었는데 참. 어쩌다 재산 얘기까지 나온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동서. 나도 며느리니까 동서 혼자 안고 가려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동서 편 안 들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 집에 큰 어린인데 중립을 제대로 서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 어머님, 우리 불쌍한 어머님.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주무시는 모습이 어쩜 이리도 어여쁘실까. 지금까지 오갔던 말들은 다 듣지 마세요. 아니, 들으셨어도 잊으세요. 다른 건 잊어버리지 말고 안 좋은 것만 잊어버려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셔도 전 어머니 옆에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래 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턴 제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몇 달 뒤. 사람 많은 거 싫다고 했잖아. 나랑 집에서 TV 보기로 약속했었으면서 거짓말쟁이. 언니 나한테 거짓말했어. 안 가. 안 간다고. 어머님, 같이 장 보고 얼른 집에 가서 TV 보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투정 부리시면 어떡해요? 이럴까봐 어머님 주무실 때 혼자서 호다닥 마트 다녀오려 했는데 형님이 골프 치러 가셔야 된다고 못 오신대잖아요. 아가씨는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집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때 그만 쓰시고 장 보는 거 같이 도와주세요. 그래야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죠. 짜증나. 언니 미워. 아파라.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렇게 다리에 발로 차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또 얼마나 미안해 하시려고. 아유, 우리 어머님이 화가 나도 너무 많이 나셨나 보네. 어디 보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바나나가 어디 있더라? 바나나? 언니 나 바나나 사줄 거야? 나 많이 사준다고? 야 바나나. 어머님, 같이 가요. 참.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빨리 달려가시면 어떡해. 야, 어머님. 오빠다. 오빠. 강수정 오빠.
어머님도 참 아들이 보고 싶으신가 보네. 다른 사람을 수정씨로 착각하시군. 회사에 있을 사람이 이 시간에 마트에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여보? 여보? 아니, 엄마는 또 왜, 여긴 어쩐 일이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지. 당신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마트에 왜 있어? 옆에 여자는 또 누구? 정미 언니네. 언니랑 오빠 나 빼고 둘이서만 또 맛있는 거 해먹을라 했구나. 정미 언니 나랑 또 놀아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지금까지 보러 오지도 않더니 오빠랑 둘이서 놀려고 그랬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저희 어머님을 아세요? 언제 보셨었길래 저희 어머님이 그쪽 이름을... 아니, 왜 이 시간에 제 남편이랑 마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전에 당신 병원 가야 된대서 주말에 나한테 엄마 좀 보라 했을 때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쐬드릴 겸 모시고 나갔었는데 그때 만나서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그때 정미가 엄마를 잘 놀아드려서 엄마한테 좋은 기억이 심어줬나 보네. 그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고 치자. 그럼 왜 회사에 있을 사람이 저 여자랑 마트에서 누가 봐도 음식 해먹을 재료들을 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직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도 않지만 설령 같은 회사 사람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잖아.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둘이 뭐냐니까? 무슨 사이냐고? 지혜씨,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라 하는 건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오빠?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감싸? 왜 내 남편이 싫어하는 게 뭔지 다 알고 있는데? 내 이름은 또 어떻게... 니들 얼마나 만났니? 언제부터야? 좋고 싫어하는 것도 꿰뚫고 있고 어머님이 아픈 것도 내가 아내란 것도 알 정도면 말하지 않아도 꽤 오래됐단 거네? 아니 오래된 건 아니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부터 알고 지냈었는데 관계가 깊어진 건 얼마 되지 않았어. 내가 가정이 있고 엄마가 아프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모든 걸 이해해주고 감싸준 사람이야. 저번에 우리 엄마랑 잘 놀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맛있는 거라도 해주려고 장 보러 왔던 거고 여기서 당신 볼 줄은 몰랐어. 그게 다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바람 피우고 있단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 깊은 관계가 된 지 얼마 안 된 건 불륜이 아니니 예전처럼 알고 지냈다며. 그럼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란 거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걸 이해해주고 감싸준 게 그렇게 대단해? 그건 이해해서도 안 되고 감싸줘서도 안 되는 거야. 10살 먹은 애들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들은 이만큼 나이 먹었어도 불륜을 합리화시키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냐? 아픈 엄마랑 잘 놀아준 게 고마워서 밥을 해줘? 야, 난 재우고 씻기고 먹이고를 24시간씩 매일매일을 옆에 붙어서 돌봤어. 그럼 나한테는 고맙다고 생각이 안 들어서 이렇게 뒤통수 때렸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이걸로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당신만 몰랐었더라면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었어.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입 닥쳐. 넌 내가 우스워? 니네 내가 웃음니? 어머님이 진짜로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아프다는 이유로 나물라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나한테 맡겼잖아. 물론 내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어도 자식이라면 적어도 요즘 상태는 어떠신지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해야 되는데 네 형이나 동생은 몇 번이나 있어? 나만 며느리야? 나만 자식이야? 니들은 골프며 바람이며 할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 끝에 불륜녀까지 삼자 대면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내 엄마 아니고 니네 엄마야.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처럼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 고마워서라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됐지. 네가 무슨 생각이든 간에 이건 날 무시한 거고 조롱한 거고 기만한 거야.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니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에 돌아가자. 집에 가고 싶어. 나 바나나랑 갈비찜 안 먹어도 돼.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언니.
잠시 후. 언니 집에 왔어요? 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언니 많이 놀랐죠? 엄만 괜찮아요? 아가씨도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정미 언니 오빠 첫사랑이에요. 정미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는 바람에 헤어지고 오빠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고요. 그때야 언니가 자기를 많이 보듬어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줘서 결혼까지 했지만 다시 만나게 된 첫사랑 앞에선 그 시절로 돌아가나 보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말렸었는데 워낙에 둘이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라 큰 오빠랑 제가 아무리 뭐라 해도 듣질 않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들키지 않게만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국 언니 많이 놀랐죠? 화도 나고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갑자기 엄마를 안 모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니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니란 거 잘 알아서 걱정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아이 뭐 나도 이 상황에서 말할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큰오빠네나 우리나 다들 가정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갑자기 엄마를 도맡을 수가 없는 거 언니도 알잖아요. 오빠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화내면서 뭐라 할 테니까 이 일로 엄마 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아가씨 진짜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사람 감정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첫사랑이었고 예전부터 이어온 관계라면 그 여자를 아가씨는 물론이고 아주버님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가족이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니까 좋으세요? 이거 바람이에요. 불륜이라고요. 첫사랑이고 나발이고 정리하고 저랑 결혼했으면 미련도 정리했어야 됐고 다른 분들도 절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음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 둘이 만나는 거 말렸어야 됐고 모든 게 밝혀진 이후에도 제가 받은 상처와 충격보다 어머님을 떠맡기지 말아달라고 해선 안 됐어요. 전 이제 누굴 믿어야 될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혼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떡해요? 어머님이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반갑다고 달려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머니까지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이래서 그동안 나 혼자서만 건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래서 나랑 손잡는 것도 같이 마주보고 밥 먹는 것도 피했던 거였어. 난 그저 다들 미력에 급급했던 어머님을 도맡아줄 감정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지혜야, 아가. 어머님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방금 저더러 지혜라고. 그럼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아끼는 이쁜 며느리인데 너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우리 지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점 제정신으로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우리 이쁜 지혜 못살게 굴었네.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지혜야.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버틸 수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절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조금 더 빨리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한걸. 지혜야, 내 말 잘 들어라. 나 또 언제 다시 어린애가 될지 몰라. 아니, 이젠 죽을 때까지 너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한텐 정신이 돌아온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단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다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들어주렴. 어찌됐든 내 자식들이라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대도 귀까지 먹은 건 아니라서 그동안 너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어왔었단다. 밤이고 새벽이고 잠깐씩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들었던 말들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다시 정신을 놓아버리니 어쩔 수가 없었다.
속으로 상처를 받아 정말 이대로 완전히 미쳐버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네가 내 편 들어주면서 나 대신 자식들 혼내줬던 모습들과 나한테 했던 수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더구나. 내 욕심 같아선 눈 감을 때까지 지혜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해선 안 될 짓이란 거 알았고 이제 그만 내 곁을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당신이 돌아왔을 때 꼭 전해야겠다 싶었어. 그게 지금인 것 같구나. 하늘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준 것 같아. 지혜야, 이만하면 됐다. 나 충분히 행복했고 고마움 느꼈으니 이제부턴 너를 위해서 살으라, 응?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떠나라뇨. 어머님이 사실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절 버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정을 때리고 하시면 전 어떡하라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지 더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네? 지혜야,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나이 먹으면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쯤은 느낌으로도 알 수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부여잡을 수 있을 때 이 말을 너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니? 10달을 품어 배 아파서 낳은 지금껏 내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자식들도 내 몸과 정신이 아파버리니 다들 나물나라하기 바빴는데 오직 너 하나만이 진심으로 날 위해 고생하고 희생해줬잖니. 아, 늙은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이 고마움을 언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고생했으면 된 거다. 남의 귀한 집 딸내미 데려와선 엄한 고생 더하게 만들면 안 되지. 이젠 나도 내 자식들이 고생하는 모습 좀 보다가 눈을 감고 싶구나. 내 마지막 부탁이다, 지혜야. 어? 제발 엄마로서 자식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렴. 이렇게 보니 너랑 수종이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나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워 얻은 상처와 배신 참으며 살지 마. 더 이상 네 발목을 잡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 수종이랑 이혼하고 네 삶을 찾아가거라. 나중에 모든 게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장례식장에 꼭 와주렴.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자꾸나. 지혜라면 내 마지막 부탁 꼭 들어줄 거라 믿는다. 그동안 고마웠다, 지혜야. 3년 후, 현재. 나 임순자가 가진 땅과 부동산을 통틀어 모든 재산을 서지혜한테 증여한다. 서지혜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내 옆에서 끝까지 진심으로 날 돌봐준 내게 하나뿐인 자식이며 내 보호자이다. 내가 읽어온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서지혜 한 사람뿐이니 내 뜻에 따라 모든 재산을 증여하길 원한다. 2000년 월 1 임순자.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모실걸. 동서, 이걸 노리고 모든 가족들이 외면할 때도 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있던 거였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동서. 말도 안 돼. 당신 진짜 변호사 맞아? 전현이랑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이걸 우리 엄마가 썼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당신들이 조작했지?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도 전현한테 모든 재산을 줄 리가 없잖아. 야, 네가 말해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엄마 갑자기 내팽개치고 이혼하겠다고 난리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픈 사람 협박해서 유언장 조작한 거 아니야? 원하는 대로 되니까 이혼하겠다고 우리한테 엄마 떠넘기면서 떠난 거 아니냐고. 지혜씨, 정말 그런 건가요? 아주버님이랑 수종씨가 얼마나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었는데 아가씨까지 발벗고 나서서 새남매가 돌아가며 어머님을 보살폈다고요. 지혜씨가 갑자기 떠나서 남은 가족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재산을 홀라당 다 가져가신다니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은 안 드세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다른 병도 아닌 치매셨잖아요. 그러다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건데 이 유언장을 제 성신으로 쓰셨을 리 없어요. 재수씨 말이 맞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는 엄마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요. 얼마나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는데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밖에서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굉장히 엄하게 키워오셨지만
속으론 저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던 분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자식들에 대한 얘기는 단 한 줄도 없고 예전에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럼 그렇지. 받아 처먹을 게 있으니까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알짱댔다는 거지? 아무도 모르게 언제 엄마한테서 이런 약속을 받아냈냐? 협박했어? 그래서 그렇게 엄마 옆에 철썩 붙어있던 거야? 인연이 진짜... 다들 감정이 많이 올라오셨나 본데 고 임순자님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덧붙여서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한번 들어보시죠. 내 유언을 듣고 엄한 지혜를 타박할까봐 이렇게 글을 남긴다. 이 글이 읽어지지 않는다면 그나마 내 자식들이 양심이란 건 갖고 있는 사람일 테니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만 걱정이 현실이 되어 글이 밝혀진다면 내가 그동안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에 죽어서도 편칠 못하겠구나. 이렇게 자라지 않길 바라서 사랑만 줘도 모자랄 자식들을 엄하게 키워왔는데 내 생각이 틀렸구나 싶다. 아무리 엄을 써도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알고 있었을 테지. 그래서 지혜에게 내 모든 걸 상속하겠다는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하지만 그건 오롯이 내 뜻이고 내 바람이었단 걸 믿어주렴. 3년 전 나를 비롯해 우리 집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라고 이혼을 권유했고 지혜는 내 말에 따른 죄밖에 없으니 뭐라 할 거면 이 애미를 탓하거라. 부모 자식을 떠나서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바람 기운 남편을 용서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라 할 수 있겠니? 수영이가 지혜와 같은 상황이었대도 나였어도 똑같이 이혼했을 거야. 너희는 내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하는 말들을 못 들었다 생각했겠지만 내 의지대로 행동과 말을 할 수 없을 뿐 무슨 말들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진 다 알 수 있었다. 그러다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땐 내 자식들이 뱉은 말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남몰래 혼자 가슴 치며 울기도 많이 울었지. 어차피 망가진 몽둥이 당장 죽었으면 소원이었겠다 생각을 하고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리라고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날 붙잡아준 건 지혜였다. 내게는 3명의 자식과 2명의 며느리가 있었지만 끝까지 남은 건 1명의 며느리뿐이었고 그 1명이 독박으로 희생과 고생을 한 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그럼 너희를 잘못 키웠고 나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한 용서는 가장 어른이자 부모인 내가 구하는 게 맞지 않겠니?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지혜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수발을 들었단 거 다들 인정하겠지. 지혜의 희생으로 이들이 재미있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인정할 테고. 그렇다면 내 모든 재산을 지혜에게서 상속하는 것에 이의는 제기하지 말거라.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 무지함과 오만함을 지혜에게 갖고 싶으니 내 뜻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잘 살아라. 사람이면 사람답게 양심을 지키면서 제발 잘 살아라. 이애미가 바라는 건 이제 그것뿐이다. 이만 줄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며느리를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나는 거 아세요? 어머님이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한다며 장례식장에 꼭 오라고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러 이렇게 왔을 뿐인데 영상사진으로라도 어머니 뵙고 싶어서 온 건데 이렇게 돼버리시면 저 보고 어떡하라고.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가신 거예요?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저는 잘 지낼 수 있었는데 한 번만 더 어머니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시길 얼마나 바랬는데. 어머니. 이 미친년이 생쇼 그만하지 못해? 엄마야 네 눈물쇼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연기 적당히 하고 존말할 때 우리 엄마 재산 내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못할지 뭔데 엄마 재산을 다 가져가? 항상 이렇게 구질구질. 이래서 내가 널 안 좋아했던 거야. 영미가 떠나고 나서 무너질 뻔한 날 붙잡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결혼까지 해줬으면 너도 이러면 안 되지. 따지고 보면 너보다 정미가 먼저 했던 건 사실이나. 중간에 네가 있었긴 했지만 다시 정미에게로 돌아간 건데
뭐가 그렇게 상주라고 징징거려서 재산까지 받아내. 진놈이 뭐라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엄마한테 한 푼도 못 받은 거 아직도 모르겠어? 너 하나 첫사랑 되찾겠다고 나대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잘한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지혜 언니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야, 니들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지만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좋아 죽을 거면 니들 줄만 죽어줄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저 불륜녀 냅두지 말고 당장 데리고 나가. 맞아요, 도련님. 도련님 때문에 왜 저희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못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픈 엄마를 와이프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데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참나, 예전이나 첫사랑이지.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살림 차렸으면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암만 다시 재회를 때도 임자가 있는 남자면 알아서 거리를 두던가. 유부남인 주제에 첫사랑한테 들이대는 놈이나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받아주는 년이나 독인 객인이지 뭘. 아우, 지혜씨가 아니 동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래. 난 같은 며느리 입장이어서 그런가? 동서 마음 충분히 이해돼.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일단은 큰 며느리로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어느 한쪽 편을 못 들었던 거지. 속으로는 항상 동서 편이었어. 알지? 재수씨, 나도 재수씨가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청 서운했던 거 알죠? 나라도 재수씨한테 좀 더 잘했더라면 날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했을 텐데라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변치 않는 건 예나 지금이나 저한테 재수씨는 재수씨 딱 한 분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던 시간들과 정이 있는데 가족처럼 잘 지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마 장례식장에서 모인 것도 인연인데 저 재혼한 것들 치워버리고 우리끼리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 좀 하는 게 어때요? 서로 간에 그동안 쌓인 오해도 풀고. 아주버님, 아가씨, 형님, 다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미원이 진짜라는 걸 아니까 이제라도 지혜씨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라도 드신 거예요? 그래, 어머님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것 같아서?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면서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더니 너무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던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한테 지혜씨가 무슨 이유에선지 어머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양 떠는 바람에 다른 가족들은 좋은 점수 딸 수도 없게 됐다고 알토니가 빠진 느낌이라 너무 속 시원하다 하셨잖아요. 나가 떨어지길 바래서 일부러 더 어머님 맡겨놓고 신경 안 쓰셨다고도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모든 걸 떠넘기시려나 본데 꿈 깨세요. 언젠간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동안 세 분이 지혜씨 향해 했던 말들과 어머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까지 싹 다 녹음해놨으니까 지혜씨한테 어머님 재산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제가 이 녹음 파일들 다 공개해서라도 단 한 푼도 못 받게 만들 거니까 저랑 수종씨한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진짜 가관이네. 이 집안은 진짜 답이 없는 집안이구나. 뭐 시궁창 같은 곳에서 나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정민 씨라고 했나요? 당신이 강수종을 가르쳐가는 바람에 내 애군도 가르쳐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자칫 잘못했다간 저 사람들이랑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을 뻔했던 거잖아요. 나 대신 갇히게 된 소감이 어때요? 사람은요, 아무리 입이 뚫려있다 하더라도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치가 떨리네요. 어머님한테 이쁨을 못 받은 건 이런 속내를 드러내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 본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자면 아픈 엄마를 모셔야 될 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로 떠넘기고 이쁨 받는 사람 이유 없이 시기 질투하고 뒷담가대다가 재산을 못 받게 됐으니 이제 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본인들은 태세 전환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 알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땐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들 같고 야만인들처럼 이기적이고 배려는 밥 말아먹은 유아독종 그 자체예요.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이기적인데 곁에 누가 남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만큼 살아오면서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들어 봤자 되돌아오지 않는다.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도 못 들어봤나? 이미 늦었다고요. 어머님 계실 때 인정받으려 노력하고 제가 있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이 자식들과 며느리 싹 다 손절하고 절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할 만하네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가족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려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불쌍하고 괴상하니까.
그 후로 어머님이 상속해주신 재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제게 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계속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받아내보려고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제 비위를 맞추거나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전 남편이 저를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빌면서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첫사랑은 첫사랑일 뿐인데 너무 옛 추억에 사로잡혀 있던 것 같다며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 하더라고요. 첫사랑 정미 씨와 합의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좋아 죽던 여자 탓을 하면서 다시 이혼하고 되돌아오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단 것에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지고 이젠 이름 석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새로 구해 이사까지 하고 나니 이젠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혼은 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요. 저하고는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니까요. 어머님께서 주신 재산들은 어머님이 성함으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어머님 또래 비슷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이고 저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머님과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